안녕하세요. 오늘 만날 사람 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회장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삼성의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삼성 최고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쁜데요. 어떻게 이렇게 삼성이 아주 작은 나라에서 처음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문성 있게 성장했을까요?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이병철 회장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철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이므로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첫째, 이병철의 타고난 특성, 즉 선천적 특성으로 도전 정신과 신중한 분석력을 꼽고 싶습니다. 먼저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로 이병철은 경남 의령 일대에서 대지주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아주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더 큰 세상에 나가서 학문도 배우고 싶었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1929년에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로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한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한다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고 굉장히 걱정하고 위험스럽게 여겼었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얘야 도대체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냐 얼마나 위험한데 하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문물 더 큰 세상을 보고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래서 옆 동네에 살던 효성그룹의 설립자였던 조홍재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일본에 유학을 함께 가자고 해서 그 친구 덕분에 유학 경비 500원을 빌릴 수 있었대요. 500원? 500원 가지고 어떻게? 설마 여러분 지금의 500원을 생각한 건 아니죠? 네, 그 당시에 500원은요, 좋은 호텔이 하루 1인 일시를 사용했을 때 약 5원 정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었대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이 친구 덕분에 어쨌든 이 유학 경비를 마련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과감하게 떠났답니다. 대개는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병철은 자신의 꿈, 또 자신이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중한 분석력을 꼽고 싶은데요. 그는 매사에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잘 본인의 분석력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래요. 항상 충분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말로 표현을 했대요.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뱉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교화해서 정리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선생님도 말할 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급한 것들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유심히 잘 듣고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잘 포착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효과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충분히 간결한 화법으로 대답을 할 때 훨씬 더 아무 말이나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실수가 적겠죠. 이병철 회장의 이런 어떤 태도가 참 본받을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병철의 가정,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병철의 집안은 대대로 대지주였는데 이병철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지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골에서 큰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오가면서 독립협회와 기독교 청년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승만과 만나서 친분을 쌓기도 했대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천자문, 사서삼경, 또 논어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집안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타국살이가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일본 유학을 이렇게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아들인 이병철이 신문물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유학비도 잘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병철은 유학 초기에는 처음에는 학문적인 책에다만 이렇게 푹 빠졌었지만 일본 공업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점차로 공장을 곳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기업인의 꿈을 꾸고 또 실질적인 경험들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흔히 정치에 입문해서 벼슬아치가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병철은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경제에 눈을 떠서 도매, 소매, 수출 등 무역업, 제조업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이병철의 마음 자세, 즉 개인 내적 요소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끈기와 근성을 꼽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누구나 내 사업이 잘 번창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위기 없이 늘 승승장구만 하는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철도 생애 첫 사업으로 1936년에 친구 두 사람과 마산에서 협동 정미소를 만들었대요. 정미소라는 건 쌀, 벼, 보리 이런 것들을 도정하는 그런 가공시설인데요.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걸 어디다 내다 팔 건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서 당시에 유망한 직종이라고 그 사업 분야를 선정해서 이것을 펼쳤는데 어떡해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파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에 1938년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자본금 삼아서 대구에다가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941년까지는 굉장히 성장을 해서 주식회사로도 개편도 하고 청과류하고 어물 등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사가지고 판매를 해서 뭐 중국 같은 외국에까지도 수출을 할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되다가 또 1950년에 6월 25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전쟁 때문에 또 피난을 가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체가 당연히 망하게 되고, 또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다시 삼성물산을 세워서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1985년 폐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로 있을 때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불치병이라며 어쩌겠냐.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지 않을까. 나도 담대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병을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뜻을 이렇게 잘 펼쳐가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나 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순간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끈기 있게 오늘 내가 할 일을 근성 있게 지속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우리도 한번 닮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이병철표 재능 발현의 차별성은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think different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죠. 다르게 생각하자. 이런 구호인데요. 창의적인 인물들은 과연 날마다 자신의 일을 잘 해내기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병철도 실수한 적이 아주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막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는지 밤새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판에 있다가 새벽에 달 그림자를 보면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문득 잠들어 있는 새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대요.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새롭게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쳐나가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이병철은 어느 날 이렇게 논을 보면서 이 논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논 200평 정도면 이 논에서 보통 농사를 잘 지면 겨우 쌀 2가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네요. 근데 이것을 곰곰이 보면서 들어가는 노력 대비 실제로 얻는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어떤 다른 수익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미꾸라지를 사서 그 똑같은 200평에다 이쪽 200평에는 농사를 그대로 짓고 이쪽 200평에다가는 실험적으로 미꾸라지, 새끼 미꾸라지를 거기다가 1000마리를 풀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쪽에선 미꾸라지 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는요 미꾸라지가 2000마리가 됐대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 200평은 여전히 쌀 2가마였는데 이쪽에 미꾸라지를 팔으니까 쌀 4가마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하면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항상 궁리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도했대요. 사람은 모두 완벽하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는 아쉽거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병철 회장이 젊은 날 그 조그만 나라, 그것도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한국에 이곳에서 작은 일을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 제품이 아주 최고의 제품으로 아주 큰 기업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도전했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주위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또 충분히 생각부터 하고 정리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고 말을 하고 또 끈기 있게 도전하고 실행했던 점 우리도 함께 닮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공감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공감하고 닮고 싶은 부분을 작게나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